어제 이제 또 이쪽에 정부 쪽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조금 살짝 미팅을 할 일이 있어갖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참,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저께 오늘 뉴스 중에 이제 헤드라인이 이거잖아요.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인데, 이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논평들을 하셨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이거 갖고 칼럼 쓰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이 기사에서는, 대부분 기사에서는 규제 완화의 뭐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사에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규제 완화의 신호탄과는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을 없애야지 규제 완화일 텐데, 재건축 단지들 2년 실거주 의무는 아직 시행이 안 됐던 것들이고, 심지어 법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원래 2020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면은 2021년 2월 달부터, 정확히 3월 달부터 시행하기로 그렇게 작년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서둘러서 작년 말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들 막 조합 통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희 동네 옆에는 신동아파트 막 통과시키고 그랬었는데, 통과시키고 났는데 법이 통과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조합 지금 진행 단계인 단지들 같은 경우는 법 통과하기 전에 빨리빨리 서두르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셨던 분들이 단지가 많았을 텐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지 않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아니고요. 그냥 검토해 봤더니 검토 단계에서 흐지부지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년 실거주 백지화는 잘한 겁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뭐 피해라든지 불이익들이 생긴 분들이 생기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잘된 것들이거든요. 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할 수는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누군가 이 법을 의사결정하시는 분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셨던 분들이, 이거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주최 쪽에서.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요, 이분들이 자기 입장이 아니고서는 이거 실감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근데 이 법을 추진하셨던 분들 중에, 이건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분명히 누군가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갑자기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나가라. 왜 나갑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하게 되려고 하면은, 조합원 자격을 받으려고 하면은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된다, 2년을 해야 된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야지 내가 집주인인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마 이 법을 의사결정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 본인은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녀들, 아니면 정말 본인하고 정말 절친, 뭐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것들을 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제도구나 라고 뒤늦게 반성을 하고 철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예. 아니고서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철회할 일은 없거든요. 대부분 이분들이 중간에 조금 상식적으로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들도 법에 대한 안건을 올려놓은 다음에는 절대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누가 보더라도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판단되는 법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안 끊고 그냥 갔었거든요. 그러다 이게 불이익이 생겼던 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인데, 이번 제도는 아무래도 뭔가 불이익을 당한 겁니다. 아마 이제 실제 재건축 아파트에서 쫓겨난, 밀려난 세입자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뇌피셜입니다. 제가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은 잘한 것들인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들은, 제가 이거 처음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얘기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 다 나세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 분명히 세입자들이 제일 피해볼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는 굉장히 서울의 요지에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요지의 아파트를 비록 낡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 거주하고 있던 진짜 정말 서민층들, 이런 분들이 쫓겨난 거잖아요. 작년 말부터 해서,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때부터 해서 아마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계속 쫓아냈잖아요.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저렴하게 살던 쫓겨난 세입자들, 1년 동안 이사 가셨던 분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쫓겨날 이유가 없었는데. 왜냐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를 싸게 주는 이유가 그냥 그 낡은 아파트들 뭐 수리도 안 해주는데 살아주는 게 고맙잖아요. 관리비도 책임져 주는 것들이고. 어차피 거기에 상품이 기스가 나거나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잖아요. 집주인들이 워낙 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살아주는 거, 관리비만 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냥 싸게 살게 했던 것들인데, 그렇게 싸게 살게 했던 싸게 살았던 임차인들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 임차인들은 그 돈 가지고 그 근처에서는 기존 아파트 구축이라든지 신축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입지들을 멀리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전세가 한 5억, 6억 됐었는데, 지금 5억, 6억에서는 강남구나 서초구에 전세가 없습니다. 심지어 강북에도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3호선 라인이라든지 7호선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에 있는 좀 저렴한 경기도나 인천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피해자들이 많은 겁니까? 이게 한두 세대가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적게는 몇백 세대, 많게는 몇천 세대가 이런 불이익을 봤을 거거든요. 예. 아무튼 지금 그분들한테는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예. 이건 그냥 백지화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신 분들 있죠. 쫓겨나신 세대들 재건축 아파트에 살다가 이 집주인 2년 실거주 요건 강화한다라고 법을 발표하는 바람에, 법은 통과하지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쫓겨나신 세입자들한테는 이거 사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그분들은 엄청난 불만 세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그분들이 대부분 이번 정부의 지지층이었을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곡동 타워팰리스 이런 데서 자체 선거를 하는 것 보면은 압도적으로 보수당 지지율이 높아요. 근데 최근에 성향들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남이라 하더라도 서초구라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죠. 그러니까 진보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산층 서민층이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층을 대표하는 당이기 때문에 지지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아마 지금까지는 이번 여당들을 지지했겠지만 이거 분명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당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한번 매듭을 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사를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사과라도 하시고 다음 단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주화 된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과정 지난 한 1년 동안 피해를 보신 그런 세입자분들한테는 분명히 이거는 사과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국회 개정안서 해당 규제 삭제하기로 했다는 것들이고, 개정해서 여당에서도 전세 대란 부추겼다고 비판합니다. 스스로 여당에서도 부추겼거든요. 그럼 이건 분명히 강력하게 추진했던 어떤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 내에서 내부적으로 반성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 왜냐면 여당 의원도 반대했던 정책인데 이걸 누가 추진했겠습니까? 여당 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제 최근에 돌아선 거죠. 현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철회. 아니고요. 규제한 거 아니었어요.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 의무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는 그냥 없었던 일로 된 것이다라고 해프닝인데, 이 과정 1년 동안에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들인데,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저도 반대했었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반대한 이유는 그거 딱 하나였어요, 솔직히. 세입자들 나가게 하는 것들. 애꿎은 세입자 나가는 것들. 그래서 부작용 수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세난이 더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싼 전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압구정 등 강남단지 대다수가, 규제를 미리 피해서 조합을 설립했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무리하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싸웠던 이 조합 추진위하고 비대위가 정말 모처럼 묶인, 아니면 최초로 연합했던, 어떻게 보면 합정연행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던 사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단지 입장에서는 좋은 면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꾸역꾸역 입주했던 실거주자들, 왜냐면은 이제 실거주자들한테도 아마 대부분 새 아파트 살고 있었을 텐데, 새 아파트 전세 월세 살았겠죠. 꾸역꾸역 입주한 실입주자들도 피해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꿎은 세입자들 피해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셋값 안정? 아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년 거주 규제 피해서 미리 조합 설립을 했던 압구정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9구역, 6구역, 그리고 개포동 주공 5, 6, 7단지, 잠원동 신반포 2차, 4차, 방배동 신동아, 예, 그리고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도 있는데, 아무튼 요 단지에 살고 있던 세입자분들, 제가 다 미안하고, 어떻게 저는 잘못이 없지만, 아무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이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요구하실 건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